발제 자료는 꽤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집중하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가 나눠진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한 몇 가지 슬라이드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이 이끄는 미국은 좀 브레이크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전 세계적인 각자도생이나 민족주의를 가속화하는 우리 소위 말하는 악셀이라 그럽니까? 액셀러레이트라면 촉매라면 바이든은 그것을 브레이크를 잡았다. 근데 이 브레이크를 잡아서 유턴할 수 있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도 그 승리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자기는 인플렉션 포인트다,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단임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과도적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방향을 돌리고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동맹을 회복하고 그다음 이런 것들이 미국의 비전으로 다시 되살리겠다는 비전은 같지만 그 비전을 되살릴 수 있는 능력이나 국내 상황이 허락할 것이냐,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이고, 저는 브레이크를 밟은 것은 다행이지만 그 브레이크가 유턴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김홍규 교수도 말씀을 하시고 자누치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플레이 바이 더 룰이 국제 정치에 하겠다는 얘기는 국제기구로 돌아가고 국제 협력 질서를 회복하고 이것을 그 가치나 정당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반칙 행위로 쫓아왔던 중국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자연히 미국의 패권이 유지가 되고 중국은 따라올 수 없다.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한테 터프하겠지만 저는 중국도 새로운 국면과 기회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고, 약간의 숨고르기와 저는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일단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의 대외 정책인데요. 대외 정책 일반은 지금 방금 설명했던 분들이 많은 부분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한미관계와 북미관계인데요. 우리가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결론처럼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바이든이고 북미관계는 트럼프다, 이렇게 양분해서 얘기를 해왔는데요. 저는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미동맹은 일단 한미동맹을 회복하겠다 그랬고, 그리고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보호비 갈취적인 트럼프의 동맹 정책을 벌이겠다. 굉장히 심각한 말인데요. 보호비 갈취라는 말은 마피아나 조직폭력배가 그 구역을 지켜주고 보호비를 갈취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2년 전부터 무슨 말을 했었냐면, 제가 공직에 없었을 때입니다. 말을 독하게 할 때인데요. 미국은 한국 빙을 뜯고 한국은 빵 셔틀 한다는 독한 말을 했었는데요. 정말 혈맹이라면 한국이 어려워서 특히 2017년에 어려운 안보 위기 상황에서 무기를 팔기 위해서 동맹을 거래적 관계로 내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매우 비판적이었는데요. 오히려 그거와 비슷한 맥락의 단어를 민주당이 그대로 썼습니다. 바로 보호비 갈취라는 말이 결국 그것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분담금 문제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실무 협상에서도 우리가 13% 인상안을 제시를 했고, 이 13%는 우리의 국방비를 가장 많이 늘렸을 때가 8%이기 때문에 미국 측 협상팀에서도 이 정도면 한국이 최대치를 했다고 인정을 했고, 실무선에서 합의했던 것을 가져갔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비토를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저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런데 프렌드로 돌아가고 동등한 동맹으로 돌아가고, 아까 자누치가 아주 묘한 표현을 했었죠. 오히려 동맹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서, 우리가 또 지나친 기대를 하고 반사적 시각, 트럼프에 대한 것에서 반사적 시각에서 한미동맹이 그냥 탄탄대로를 겪게 될 것이다. 저는 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분명히 좋아질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트럼프가 뭔가 단기적 이익을 위해서 타협도 하고 나름의 유연성을 발휘했다면, 오히려 가치동맹을 중요시하는 민주당 정부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중국을 견제해야겠다, 그렇게 봤을 때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시할 것이고, 이것은 오바마 8년 동안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이나 미사일 방어 조약의 상호 운용을 강조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고, 그것은 현재 바이든 캠프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일본의 미일 동맹을 중요시하고 또 친일 인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저는 한일 관계가 지금 완전히 교착된 상황에서 이것을 미국이 중재한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반갑지만, 혹시라도 이것이 일본의 입장을 같이 한국에게 좀 강요할 수 있는 측면의 가능성, 물론 이거는 우리가 하기에 달려있고 이 부분을 우리가 피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동맹이 쉽지 않고요. 또 하나 조금 그것보다는 가능성이 좀 낮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의 승리에 민주당 내부의 진보, 특히 엘리자베스 워렌이나 샌더스의 도움이 굉장히 컸고 승리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 해외 주둔군을 줄이고 감축하고 그것들을 또 군사비를 감축해서 복지비로 돌리자고 하는 것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얼마만큼 들어줄 줄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미군 감축 문제는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미 관계 플러스 마이너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미 관계는 이제 마이너스가 먼저 나왔었죠. 마이너스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전략적 인내가 부활될 것이다. 왜냐? 당시에 8년 동안의 부통령이었지만, 부통령이 어디에 특화되어 있는 부통령이냐 하면 바이든 자체는 30년 이상 법사위도 좀 했습니다만 상원에서 주로 외통위를 했기 때문에 외교위원회죠. 통일은 없군요. 외교위원회에서 30년 이상 했기 때문에 본인이 워낙에 외교적 전문가이고, 또 8년간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약했다고 하는 외교 쪽을 전담했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관해서도 제재를 끌어올려서 북한이 굴복하는 것을 기다리는 소위 말하는 전략적 인내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리하다. 거기에다가 우리 스님께서 법륜스님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바텀업은 북한이 굉장히 싫어하는 방법론입니다. 북한의 권력 구조도 그렇지만 바텀업을 하자는 것은 곧 북한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검증하고 사찰하고 신고한다는 기본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북한의 예민한 군사시설이라든지 북한은 그것과 연결될 때 항상 무산되거나 회담이 무산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이너스라고 보고요. 또 그 다음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이라는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정권 교체가 됐을 경우에 그 시간의 낭비가 굉장히 새로 사람들을 인선하고 북한 정책을 리뷰하고,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벤트는 많이 만들어냈지만 기본적으로 제대로 이룬 게 없다는 시각하에서 소위 말하는 ABT, Anything but Trump가 될 경우에 북한하고 그동안 이루어졌던 것도 다 비토를 놓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고, 그 시간 문제와 북한한테 된 잘못된 신호로 말미암아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될 것이고, 북미 관계는 오바마의 첫 1년 차처럼 다시 나빠질 것이라는 게 그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에 일부는 동의하지만 일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플러스 팩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전략적인 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캠프의 인사들을 만나보면 무슨 소리냐? 전략적 인내는 우리는 해본 적도 없고 순전히 이건 잘못된 비판이다.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북한이 안 나왔을 뿐이고, 또 한국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워낙 강경책으로 갔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은 그것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면이 확실히 보이고요. 그것은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이고, 반복할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략적 인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북한의 핵개발 능력이 완성되지 못했고 다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고도화, 다양화되어 있고 핵을 완성했기 때문에 사실상 방치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 내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이제 블링컨과 설리반 두 사람을 이제 거의 30년 동안 같이 비서나 안보 보좌관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전격적이 아니죠. 예상했던 대로 가장 먼저 내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언론에서 저한테 이제 전화 와서 이 사람들이 지난 수년 동안 했던 발언들을 모아보니
이 사람들은 북한을 악마화하는 강경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북미 관계는 나빠질 것이다. 이 결론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것은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 사람들을 잘못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만약 이 사람들을 강경파로 보면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대북 강경파고 북한을 악마합니다. 근데 북한하고 협상을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민주당은 어찌됐든 제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제재를 높이더라도 협상을 위해서,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협상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하기 위해서 수단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협상을 통한, 외교를 통한 해결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한 희망을 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 이 블링컨이라는 사람은 이란 핵딜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이 이란 핵딜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미니딜, 스몰딜 또는 중간 단계로 얘기할 수 있는 분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노이에서 가져갔던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는 리비아 모델부터 시작해서 리비아까지 안 갔더라도 기본적으로 포괄적으로 한 방에 일시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방향이었다면 지금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뭐냐 하면 북한이 핵이 고도화되고 다양화됐기 때문에 그거 비현실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살라미처럼 모든 단계를 나누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중간 단계라든지 또는 두세 단계 정도로는 단계론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방법론은 북한의 군축론과 단계적 방법론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을 내세울 때 북한의 핵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정치적인 공격에 굉장히 취약한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가 바이든의 과제이고 우리의 과제입니다. 가장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는 시간과 현실적인 대안을 할 뿐 이게 목표이고 거기에 대한 북한의 동의를 이끌어낸다면 저는 이 현실론이 바이든의 정책의 주요 정책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상당히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것은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민주당과 한국의 진보정부가 일치했던 때가 딱 2년입니다. 19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페리 프로세스였고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오바마가 98년에 있었던 북한의 일본을 넘어가는 탄도미사일 때문에 굉장히 강경해졌을 때 우리가 가서 이것을 미국판 햇볕 정책으로 바꾸고 그것이 2000년도에 6.15까지 이어졌던 외교적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재현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한 2분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2페이지가 어딘가요? 여기는 없나요? 있을 텐데. 여기입니다. 자, 지금 바이든의 대북 정책을 바이든 자체가 전문가인데요. 한 세 가지 캠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에게 대북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 가지 그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대북 강경파 그룹입니다. 지역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분들의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 밑에 있었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나친 어떤 그런 예측 불가의 것에 실망하고 옮겨온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북한을 악마화하고 북한 전문가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만약에 북미 관계가 초기에 깨져서 될 경우에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중간에 있는 분들은 아까 블링컨이나 설리반 또는 바이든 자신처럼 비핵화를 현실론으로 협상하고 비핵화시키고 동결을 먼저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현실론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그 둘보다는 좀 약하지만 의회에서 작년 2019년 2월에 샌더스와 이 진보 그룹을 중심으로 한반도 종전 결의안을 제출했던 51명의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반도의 기본적인 종전선언과 평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이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면 감축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의회에서 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바이든이 이들 중에 어떻게 누구의 이제 목소리를 듣느냐의 문제인데요. 가장 저는 중요한 부분이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게 도발하지 않게 중국을 통해서 또는 한국이 또 나서면서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에게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하고요. 바이든 행정부는 싱가포르 회담을
추인하고 수용한다는 선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협상을 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싱가포르 협상은 추상적이어서 그렇지 원칙적으로는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북미가 새로운 관계를 가고 한반도에 전쟁이 없어야 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다고 했던 이 세 가지를 추인하면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